LG 에너지솔루션 37만 3천 원입니다. 지금 신저가를 기록했었고요. 오늘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신저가를 만나는 경우는 1분기 어닝 쇼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볼 수 없었던 주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 나 이거 큰일 났다. 나 괜히 얘기 듣고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기회로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를 100번씩 외쳐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떨어질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닝 쇼크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어닝 쇼크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쇼크로 받아들일지 기회로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세일할 때는 열심히 사는 거 좋겠죠. 이거는 세일할 때 사면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쇼크로 인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그때 근데 우린 지금 기분 좋게 이 주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오늘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6%나 떨어졌네요. 어떻게 바라볼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북미 공장 속도 조절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관점. 뭐 여러분이 장기로 볼지 뭐 이 부분은 얘기 드리지 않고요. 저는 여기 기사가 있네요. 뭐 여기 답은 안 나와 있겠지만 자, 에코프로가 곧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에코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액면 분할은 소액 주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는 이달 들어 18.4% 하락. 액면 분할 발표 이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라는 기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볼게요. 여기 기사는 어떻게 나와 있나? 저 역시도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주의 투자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정도부터 바라봤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괜찮은 기사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액면 분할 이후에 단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빠져도 되고요. 장기로 간다. 지금 여러분들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 이슈로 착시 효과를 노리고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분할 전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죠. 이 시기가 거의 다 왔을걸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 자,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3월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이 4.4조다. 그중에 95%를 4.2 4 4조 4조 2천억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샀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1만 원 간다.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갈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현정님 그리고 줄리 씨 두 분이죠. 왜냐 제가 2, 3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모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마 모으진 않았을 겁니다. 그 결과들은 아마 나중에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주면 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 겁니다. 외국인들 투자 주식 매수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된 정책 때문이라고 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는 한국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비싸다 안 비싸다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엔캠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엔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의 액면가만 보고 비싸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당연히 그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엔캠으로 70% 80%를 단기적으로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잃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계속 스터디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치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뭐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첫 파업 그래서 쟁의 투표에서 74% 찬성을 했고 파업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삼성전자가 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진 않을게요.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5.1%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조합과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5.1% 나쁘지 않은데 삼성 노조분들은 아 5.1%밖에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가 훼손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잠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삼성 역시도 지금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파업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적당한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앞서서 제가 여러분한테 금리 부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예상 밖의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 하나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을 거고요.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우리 생산국의 감산 가능성이 있으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 밖에도 뭐 커피나 금, 뭐 코코아 이런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지금 우리 귤리 씨와 현정님은 예전에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투자법에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돈 버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금을 사세요. 그게 지금 3년 전이죠. 그러면 돈 많이 버실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빠지지 않고 50만 원을 샀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2, 3천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금수저 스터디 이전에 부자 패키지를 하신 분들이죠. 제가 부자 패키지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죠. 매월 50만 원씩 사서 20년, 30년 뒤에 수억에서 수십억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십시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모주 투자하시고요. 공모주에 난 수익들을 돌대담 스테카 우리 삼스 3구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반드시
1년 동안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날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3년이면 1억 정도는 충분히 모으실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스터디를 하고 이 기록들이 히스토리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으면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겠지만 2, 3년 전에 이미 금값이 오를 것들을 하고 스터디를 구성하고 투자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지만 막상 실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호님을 볼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실행하고 있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자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한테 바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행만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저한테 입금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걸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구리 생산국의 감산 가능성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금, 코코아, 커피, 농산물 가격도 계속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유와 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올해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반면에 공급은 감산의 이유로 줄어듭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원유와 구리 가격은 인상될 겁니다. 자, 원유 생각해보죠. 중동 정세가 언제 안정화될지 몰라요.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중동 안정화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이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자발적 감산 오펙 플러스의 감산도 6월로 늘어난 상황.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래서 원유의 부족.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올해 배럴당 100달러는 무조건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광산의 노후화 그리고 신규 광산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중국이 또 구리를 감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뛰겠죠. 지금 수요는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인공지능,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수요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력 설비 구축하는데 구리가 90%를 차지한다고 했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유, 구리 가격이 오른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자, 그럼 그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알려주면 또 안 되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싱을 드릴 테니까 원유 관련된 업체 중에 여기가 수혜 받을 것 같다. 자 구리 관련된 업체 중에 여기가 수혜를 볼 것 같다. 라는 게 있으면 찾으라면 안 찾을 테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원유 같은 경우는 S오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관련해서는 LS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구리 지금 공급이 수요를 쫓아오지 못한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개선되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더 커질 거고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자, 흑자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보시면 2023년 12월 4쿼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데요. 영업이익이 이게 플러스로 흑자 전환이 될 겁니다.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지금 예측치로는 4,900억인데요. 제가 볼 때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4,900억이 아니라 뭐 6천억, 7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유가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자, 2분기에도 유가는 상승될 겁니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공급이 빠듯해요. 봄,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들 놀러 가세요, 안 가세요? 봄 꼭 구경 가야지. 자, 여름, 덥죠? 걸어 다니세요, 차 타고 다니세요? 차량 운행 수요가 높아지면, 운행 수요죠. 운행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더더욱 못 따라오겠죠.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가격 상승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LS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도 저평가입니다. PBR을 보세요, PBR.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머리에 머리가 진짜 오늘 너무 힘드신 분들 아니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실적이 개선될 거예요. 주가도 저평가예요. 자사주도 소각할 거예요라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이상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선물을 드렸고요. 자, 이제 뭘 볼까요? 또 오늘 선물 드려볼까요? 음, 자, 오늘은 제가 아마 해놨을 거예요. 자, 방어 비용만 200억, 행동주의 펀드 공격에 기업들 발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뭔지 찾아보시고요. 행동주의 펀드가 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하시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8분이니까요. 일단 30분까지는 시간을 드릴게요. 30분, 35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간 말고 따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을 활용하시죠. 개인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하는 얘기가 더 잘 들리게 되니까 뭐 사모펀드도 좋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동주의 펀드,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고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35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보셨나요?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이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셨나요? 행동주의 펀드는 아무래도 3월 되면 주총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무래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사임이라든가 뭐 하이브, 카카오 지분 대결,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이런 것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을 텐데 아무도 안 남겨주네요. 자, 어렵죠. 처음 볼 때는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특정 기업 주식 우리 지분이라 말하죠. 취득한 다음에 주주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행사에서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걸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주식을 사서 의사결정 영향을 줄 생각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자,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을 취득하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거두죠. 이게 일반적인 펀드라든가 개인 투자자의 형태겠죠. 근데 행동주의 펀드는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경영 의견을 제시해요. 뭐 대표적으로 배당을 더 주세요. 자사주 소각해 주세요. 뭐 액면 분할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동주의 펀드가 붙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성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에게 배당을 더 달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랑 사모펀드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로 좀 알아본다라면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기업을 매각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와 사모펀드는 다르겠죠. 자, 그럼 비교해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규모가 클까요? 사모펀드가 규모가 클까요? 맞습니다. 사모펀드가 규모가 큽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사모펀드에 비해서 자금 규모가 훨씬 작고요. 경영권 인수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주의 위치에서 주주가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경영에 간섭을 하는 거죠. 간섭. 그래서 뭐 글로벌 추세들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와 사모펀드 차이가 점점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트렌드들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 두 펀드 모두 경영에 간섭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지분을 매각해서 차익을 거둔다는 공통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과거에는 달랐었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기업을 매각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였고요. 행동주의 펀드는 사모펀드보다 작은 금액으로 주주의 지위를 활용해서 경영권에 참여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간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간섭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였고요. 최근에 글로벌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가 차이가 점점 없어진다.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다. 두 펀드 모두가 경영권 간섭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지분을 매각해서 차익을 거두는 공통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 비해서 자금 규모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대량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모펀드랑은 다르게 보통 지분을 한 10% 정도 취득을 합니다. 대부분 한 10% 정도.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우리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안건을 제안하고 표 대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행동주의 펀드에 힘을 실어주면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의견이 다수의 표를 얻어서 채택되겠죠. 그들이 10%의 지분을 취득하지만 소액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20%, 30%, 40%까지 만약에
지분을 위임받는다라면 그들이 제안한 의견이 채택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는 보통 어떤 요구를 하느냐?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주 가치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배당 늘려주세요. 기존 이사를 해임해주세요. 또는 우리 행동주의 펀드를 대변해줄 뭐 감사를 선임해주세요. 자사주 매입을 해주세요. 소각을 해주세요. 이 부서는 계속 마이너스 수익을 못 만들어내는데 매각해 주십시오 또는 없애시죠. 이런 요구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을 때 배당 금액을 늘려달라라고 하면 잘 수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추세가 행동주의 펀드가 점점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참 주식을 하던 2018년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반, 2년, 2022년부터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8년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을 찾아본다라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가 생긴 지가 2006년 처음 생겼고요. 활성화된 걸 얘기하면 2016년. 그리고 활동이 줄어든 시기는 2018년. 그리고 다시 활동했던 시기는 2022년. 이렇습니다. 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022년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배경에는 재미있게도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기업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는 이 기회를 살려서 기업의 지분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열렸어요. 자, 아까 사모펀드보다 행동주의 펀드는 금액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금력이 덜 풍부한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분을 매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힘들었던 코로나가 오히려 행동주의 펀드를 활발하게 만든 계기가 되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얘기 드리면 스튜어십 코드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면 기업에서 투자한 기관 투자자가 우리 투자한 기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자, 기관 투자자. 생각해보면 기관 투자자는 우리 국민 또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돈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마침 집사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붙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는 2016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8년에 감사 선임, 뭐 그리고 중임, 그리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유리한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많은 행동주의 펀드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스튜어십 코드는 200개가 넘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거나 들어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타이거 펀드랑 SK텔레콤이 붙었습니다. 이게 99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계 헤지 펀드 여기 타이거 펀드랑 SK텔레콤 지분을 6.6% 확보했었어요. 그때 SK텔레콤 2대 주주가 KT였는데 KT가 지분율이 19%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헤지 펀드 타이거 펀드가 6.6% 확보했다고 그랬죠. 그때 1대 주주가 SK그룹이 지분율이 21%였어요. 자, 21% SK그룹 21% vs KT 19%.
미국계 헤지펀드, 타이거 펀드 66, 6.6% 합치면 25.6이죠. SK그룹 지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SK텔레콤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SK텔레콤은 경영권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회 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타이거 펀드 요구를 수용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러면서 SK그룹에서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타이거 펀드 같은 경우는 보유했던 지분을 SK그룹에 고가로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수익이 6천억이 넘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로 방어하기 위해서 2조 가까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막강해요, 사실. 이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행동주의 펀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행동주의 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이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의 지위가 아니라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한다는 오명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행동주의 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니까.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앞으로 더 커지고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의 주주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을 훨씬 잘 진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 행동주의 펀드가 나가고 나서는 또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커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분위기가 별로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해본다라면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익을 창출한 펀드입니다. 근데 과거의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단기 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환원책 촉진 역할들을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키워드 그리고 앞으로 저는 주식시장의 키워드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경제 콘서트 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주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 조건 중에 배당을 주는 업체 중에 저 PBR에 속해 있다. 아주 큰 가치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주주 환원 정책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에 친화적인 경영을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 역시도 이런 개인 주주, 소액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한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촉진 역할을 하는 행동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공격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방해한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 앞으로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거나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시킨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강화해 간다라면 주식시장이 아마도 재밌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것저것 알아보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걸 알아봤는데요. 자,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을 때 개인적으로 주가의 흐름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려우셨나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아셔야지 여러분의 수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리, 유가 관련해서 아이들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자, 오늘 3주차 수업이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밌게 해 나가실 분들은 스터디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안 맞다.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가치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뭘 할까, 뭘 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음, 지금 아주 큰 바람이 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다음 스터디 함께 하신 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4월 스터디 신청 폼입니다. 오늘 신청 폼 작성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에게는 제가 준비한 걸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지금 아주 큰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아주 큰 바람이 불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섹터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4월 10일 정치 결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요동을 칠 겁니다. 관련돼서 약 3개의 자료를 오늘 4월 스터디를 함께 하실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3개의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스터디 한 달치의 몇십 배에서 몇백 배가 될 수 있는 결과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료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슈퍼 사이클이 온 곳,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 불 곳,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서 총 3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자, 4월 스터디 하시더라도 안 줄 거고요.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이걸 받으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스터디는 매월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시는 만큼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한 달 하신 분보다 2달, 6개월, 1년 계속 하신 분들한테 그와 맞는 자료들과 스터디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가 3월 스터디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4월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역대급 자료 3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그 자료는 선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폼은 톡방에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드린 내용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꼭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